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2주 동안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험 운전합니다. 최종 점검에 들어간 건데 2주 후에는 언제든 방류해도 되는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기자가 전합니다. 도쿄전력은 오늘부터 2주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도쿄전력은 2주간 실제 오염수가 아닌 일반 용수를 바닷물에 섞는 형태로 미리 방류를 하면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도쿄전력은 희석 설비가 정상 가동하는지, 이상이 생길 경우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운전이 끝나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종 검사에 나서는데 이변이 없는 한 통과 결정이 나올 거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일본 정부는 방류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가까워지면서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시운전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다만 시운전은 오염수 방류가 아닌 방류 관련 시설의 점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염수에 대해 비과학적 주장을 하는 건 선전선동이라며 안전하다면 마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네, 보셨듯이 총리가 안전성이 검증되면 마실 수 있다고 했지만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저희가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의 지난 9년간 고장 사례를 모두 파악해봤는데요. 바로 작년에도 필터에 문제가 생겨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시찰단은 현지 조사를 다녀온 직후인 지난달 31일 오염수 처리의 핵심 설비인 알프스의 고장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알프스를 운영하면서 동경전력이 고장 사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 사항도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알프스는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이 설비가 고장날 경우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될 위험도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알프스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인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 고장이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필터 이상으로 탄산염이 유출되고 흡착탑 틈새가 부식되는 등 사고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새로운 필터를 설치하거나 부품 재질을 바꾸며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은 알프스 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방증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고의 목록들, 고장의 목록들 보면 실제 안정화된 시스템에서 볼 수 없는 사고들이니까요. 그럼 이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엔 필터 고장 등으로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 90이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뼈에 농축이 되고 살에 농축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성질이 있죠. pH 농도에 따라서 스트론튬 90 농도가 상승을 했다. 이 얘기는 스트론튬 90을 제거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장 사례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종합적으로 알프스의 성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산시장 상인들은 혹시라도 소비자들의 발길을 아예 끊을까 근심이 깊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줄기도 했지만 매주 값이 10% 넘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지만 한산합니다. 네, 아침부터 8시에 출근하거든요. 네. 지금 하나도 못 팔았어요. 손님 없어서. 수산시장에서는 서해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는 꽃게와 조개류뿐 아니라 동해 먼 바다에서 올라오는 생선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해역에서 올라오는 수산물들이 모여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수산시장에 발길을 끊는 건 아닌지 상인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소비자들을 만나보면 상인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없어요. 강요가 시도하면 좀 먹지 말아야 돼요. 좀 불안하죠. 우리는 이거
해로 많이 먹기 때문에. 검사를 한다 해도 우려를 없애기엔 역부족입니다. 정부에서는 검사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상인이나 소비자들이나 다 걱정은 많이 되죠. 인천 소래포구도 비슷합니다.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되네요. 손님들도 와서 오염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소금값도 들썩입니다. 신안 천일염 가격은 지난 4월부터 매주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염전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비수기에 이렇게 가격이 뛰는 건 이례적입니다. 오염수 방류 전에 소금을 미리 사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급증해서 한 주에 2,000원, 3,000원이 오르다가 지금 출고하는 가격이 24,500원입니다.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점이 다가올수록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